이거 하고 7회로 갈게요. 8회로 갈게요. 아니 7회. 7회. 중상권은 비워서 하는 게 무슨 병신 같은 소리. 자, 이제 1번 보자. 자, 모든 항이 뭐래?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래 지금. 그리고 수열 AN 있고, 자, 수열판 한 등씩 나왔죠. 자, AN 플러스 E. 그러니까 뭐 세 번째부터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는 그 전에 두 개 거를 더했을 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갈라치기가 되고 있죠. 뭐 전형적인 추적하는 문제지. 역추적이든 정추적이든. 자, 다음 어떡한데요. 자, 가족분 보니까 네 번장이랑 세 번장하고 관련된 식을 줬네요. 아무래도 역추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번째랑 세 번째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 조건 봤더니 첫 번째 항은 짝수래. 원래 첫 번째 항도 뭔가 힌트를 줬네. 홀수는 일단 아니네. 자, 그리고 20번째 항이 나오네. 그럼 이거는 정추적, 역추적 다 들어간 거지 결국. 왜냐면 요걸 통해서 거꾸로 첫 번째를 확인하고 요거 이어서 20번째까지 가는 거겠죠. 그랬을 때 A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우리가 기존에 이러한 갈라치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여러 개가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중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 찾으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지금 그럼 첫 번째 항이 짝수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항은 뭔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항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나서 문제가 세 번째 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또 나조건에서는 20번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좀 멀리 가 있지, 가조건에 주어진 거에 비해서. 그럼 여기서 당연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야겠지. 역추적을 먼저 갈까? 정추적으로 먼저 갈까?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역추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에 관련된 식을 준 거지. 애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계속 나거든, 역추적을 하게 되면. 네 번째 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모르고 세 번째 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쭉 한번 정추적으로 가볼게요. 20번째까지 일단. 자, 그러면 A1, A2, A3, A4, A5 이렇게 쭉 써서 20번째 항까지 보겠다는 거야. 당연히 규칙은 있을 거야. 항상 확실한 건 가지고 있어요. 규칙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간다 했으니까 다시 말하자.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뭔지는 모른다고 했는데 가조건에 의하면 세 번째랑 네 번째는 관련이 있지. 그래서 세 번째 항을 K라고 놔볼게. 물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몰라. 그건 이따가 생각하자. 그럼 네 번째는 뭐겠어? K 플러스 4. K 플러스 8이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놨어. 그럼 이제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섯 번째 항을 구할 때. 근데 다섯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 그 전에 있는 두 개를 더하죠 일단. 근데 이 둘을 더하면 2K 더하기 8 아니야? 근데 2K 더하기 8은 K가 뭐든 상관없이 반드시 짝수일 수밖에 없지. K가 뭔지 안 필요하네? 그러면 짝수면 뭐야? 더해서 반 자르는 거지. 그럼 더해서 반 잘라주면 K 플러스 4까지가 나올 거야. 그럼 또 여섯 번째 얘기하려고 봤더니 또 이 둘을 더할 건데 또 결국 뭐네? 짝수. 또 결국 짝수지. 그럼 또 둘이 더하고 반 자르겠지. 그럼 K 더하기 6까지가 될 거야. 그래놓고 일곱 번째를 보니까 또 둘이 더하고 반 자르네. 그러면은 또 규칙은 나왔어. 그럼 K 더하기 5가 돼. 단 여기 숫자가 지금 4, 6, 5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뒤에 숫자에 대한 규칙은 안 나왔죠. 그럼 좀 더 넓혀야죠.
그럼 여덟 번째는 둘이 더하면 이제 어떻게 돼? 홀수. 그치 2k 더하기 11이니까 그럼 반드시 홀수인 거지. 그럼 홀수일 땐 어떻게 해? 둘이 더한 거에서 1을 빼고 반 자르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한 거에 1 빼면 2k 플러스 10이죠. 그걸 반 자르면 K 플러스. 이렇게 나왔네? 똑같은 게 나왔네? 그럼 아홉 번째 봐야겠죠 당연히. 근데 아홉 번째 보니까 둘이 더하면 2k 플러스 10 짝수니까 반 자르겠죠. k 더하기 5가 나오네요. 끝났네.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k 플러스 5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번째는 결국 k 플러스 5까지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지금 k가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괜찮을까? 자, 그럼 쭉 그럼 이제 여기만 남았네요. 다시 k가 뭔지 지금 안 잡았어요, 우리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를 얘기할 때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더한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 그럼 지금 이 A2가 A3도 마찬가지야.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갈라치기 들어가야지. 이제 갈라치기 들어가는 거야. 역으로 가는 거야. 자, 순서에 맞게 할게. 만약에 둘이 더한 게 홀수였어. 그럼 홀수일 때 뭐야? 1 빼고 반 자르지. 그럼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고 반 잘라서 k 플러스 8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반 잘라서 일단 k가 나와야 되니까 k가 있어야겠고, 둘이 더해서 1 빼고 반 자르는 거지. 그럼 k 플러스 17이라고 적혀 있으면 되는 거죠. 둘이 더하고 그럼 2k 플러스 17 홀수인 거 맞죠 이제? 홀수인 거 맞고 1 빼면 16이고 반 자르면 8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아래 거였으면, 즉 얘네들이 더한 게 짝수였으면 반 잘라서 k 플러스 18이잖아. 그럼 뭐라고 적혀 있으면 되겠어요? K 플러스. k 플러스 16이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근데 여전히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필요 없죠 지금. 여전히 지금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갈라치기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첫 번째 항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마찬가지로 갈라치기를 하겠지. 그럼 만약에 둘이 더해서 홀수였어. 그럼 1 빼고 반 잘랐을 때 k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둘이 더하고 1 뺐어. 그러면 그때 상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k라고 적고 뭐라고 적혀 있으면 될까? 마이너스 16이라고 적혀 있어야겠죠. 그래야 둘이 더했을 때 1이 남아있고 그 1을 빼서 날라가고 반 잘랐을 때 k가 나오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아래 거였으면 여기는 둘이 더해서 반띵이니까 그냥 k만 17이라고 바로 나오겠죠. 뭐 그냥 계속 나오네 이렇게. 자, 그럼 또 이제 갈라치기 해야지. 자, 그럼 이번엔 여기 홀수일 때면 뭐라고 적혀 있으면 되겠네. K 마이너스 15. 그렇죠. k만 15면 되겠고, 아래 거 같은 경우는 k만 16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이 가능한 세트인 거지. 그치? 자, 근데 얘랑 얘랑 어때? 겹치죠? 우리 첫 번째 항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나조건 풀려면 첫 번째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결국 첫 번째는 여기 똑같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또 힌트를 줬어요. 첫 번째 항이 무슨 수래요? 짝수. 짝수래요. 그럼 이거 다 짝수여야 돼요 무조건 일단. 이때 k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게 짝수이려면 k가 무슨 수여야겠어? 짝수. 네, 짝수여야겠죠. 밑에 건 홀수여야겠죠. 홀수 빼기 홀수가 짝수가 나올 거니까. 아래 것도 홀수여야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당연히 그거 k가 1, 2, 3, 4, 1, 2가 없겠죠. 자연수니까 모든 항이. 자, 그럼 여기까지 분석이 됐고요. 자, 나 조건에서 다시 한번 20번째랑 첫 번째 항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지. 배수래, 배수.
그럼 우리 이거 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A20은 A1의 K100라고 해서 식 만들면 되겠죠. 근데 K라는 문자 썼으니까 M으로 씁시다. 그럼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로 잡고 첫 번째로 잡으면 A20은 K 플러스 5라고 돼 있고 A1의 배수니까 이렇게씩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M은 K 빼기 16분의 K 플러스 5인 거 이해되죠? 근데 배수라는 것 자체가 M의 배수인 거잖아. 이렇게씩 만들면은 당연히 근데 그 M은 뭐일 수밖에 없겠어. M의 배수라고 했으면 뭐 2분의 1 배수 막 이런 거 없겠지. 자연수여야 되겠죠, M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약분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근데 그 약분되는 숫자를 찾으려고 일일이 썼잖아요. 여기도 K고 여기도 K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 같이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1학년 때 했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변수가 두 개 있는데 둘의 차수가 현재 어때? 같지. 그래서 이 둘을 찢을 거. 뭐 유리함수 생각해도 괜찮겠죠. 왜 찢냐면 찢게 되면은 플러스 21 쓰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 있던 변수가 어디로만 이제 생기게 되죠? 변수가 분모에만 생기게 되죠. 분자는 안 변하죠. 이제 이게 찢는 거의 특징이 이제 차수가 같을 때. 그럼 여기서 하게 되는 게 뭐야? 둘이 약분되면 K 빼기 16이 21의 약수여야겠죠. 그럼 직접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아까 여기서는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럼 K는 만약에 1이었으면 17 될 거고 3이어도 약분 되겠죠? 19도 될 거고요. 7이어도 약분 되겠죠? 23이고요. 21이면 되겠죠? 37까지가 되겠죠. 잘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다시 확인. K가 무슨 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이거 다 싹 다 뭐야? 허탕 쳤다, 야. 전부 다 안 되는. 여기서 K는 안 나와.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가봐야겠죠? 자, 이번엔 20번째 항이 K-17의 배수니까 똑같이 식 잡아주고 M 만들면 K 빼기 17분의 K 플러스 5까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또 찢어주면 되니까 이거 찢는 건 바로 할게요. 22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K 빼기 17이 22의 배수여야겠지. 약수여야겠지, 약수. 그럼 1이려면 18. 그 다음에 2여도 되겠죠? 19. 11이어도 되겠죠? 28. 22면 되겠죠, 마지막? 39까지. 자, 근데 마찬가지로 K가 뭐여야 돼요, 이제? 그럼 이제 홀수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홀수가 19, 39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자, K 플러스 5가 이제 K 마이너스 15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M은 K 마이너스 15분의 K 플러스 5니까 K 빼기 15분의 20 더하기 1로 쪼개져요. 그럼 이제 20의 배수여야겠죠. 20의 약수여야겠죠. 그럼 K 잡으면 16, 17 빨리 할게 이제. 5 나오면 되는 거니까 20, 10 나오면 되는 거니까 25. 그 다음에 마지막 20이면 되니까 35 여기까지 될 겁니다. 1, 2, 5, 10, 20. 1, 2, 5, 10, 20. 답을 찾았죠. 자, 근데 여기서도 K는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홀수니까 얘가는 하겠네. 5개나 나왔었네요. 그럼 최대는 39인 거고 최소는 17인 거죠. 그래서 답이 56이다.
갈라치기 유형 중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스타일의 유형이네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스무스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시간은 걸립니다. 자, 그리고 22번은 이건 좀 그래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2번까지도 좀 설명을 할게요. 아예 안 건드렸어요, 다? 건들려다가 안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은 감도 자체가 안 오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볼 건데 결국 그 대처는 뭐냐면 속도 가속도 용어를 함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사실 답은 간단해요. 자,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함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 AX라고 하는 것부터 턱 막히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를 fx라 쓰는데 AX라고 돼 있는데 그 A가 여기 보니까 가속도라고 얘기했어요.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속도가 몇 차인 거예요? 3차. 3차인 거죠. 그럼 속도는 4차, 위치는 5차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P 가속도가 AT다. 다시 읽었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속도라는 거로 이름 맞춰서 계속 봐야 돼. 상수 K에 대해서 AK가 0이라는 것은 가속도식에다가 K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 가속도 근이라는 거죠. 그리고 T는 0에서 X까지. 자, 요것도 이제 잘 기억해놓은 이름이죠. 위치 변화량이 뭐죠? 경민 뭐예요? 위치 변화량이? 얼마나 움직이는 식으로. 정적분. 네,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그러니까 뭐야? 근데 뭘 적분하는 거야? 속도 적분하는 거야? 말 그대로 위치 적분하는 거야? 속도. 네, 속도를 적분하는 거예요. 속도를 적분. 그럼 0에서 x까지 점 p의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속도를 적분한 거를 얘기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네. 지금 위치 변화량이라고 식을 잡았거든? 그럼 이 위치 변화량은 함수야, 상수야? 함수. 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함수, 즉 몇 차 함수? 4차. 아니 5차. 5차 함수겠죠? 5차 함수인 얘가 마이너스 120분의 k5제곱 이하인 x값은 k밖에 없대요. 자, 여기서 이 문제 풀이 핵심이 나와요. 이걸 함수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5차 함수가 5차 함수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5차 함수가 마이너스 120분의 k5제곱 이하인 게 그걸 만족하는 x값이 뭐밖에 없다? k밖에 없다. 자, 5차는 우리가 몰라. 어떻게 생긴지. 뭐 그리려면 사실 그릴 수 있긴 한데 일단 먼저 끝까지 봐야죠. 자, 0에서 p의 속도가 216일 때 가속도식을 이제 구해서 걷다 1 넣고 절대값 씌우라는 거지. 그럼 다시 핵심은 여기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야. 근데 다시 얘기하자고. 이게 함수야, 상수야? 함수. 이거 함수잖아. 그리고 속도 적분하면 뭐야? 위치. 위치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위치식이니까 위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xt라고 두든가 아니면은 xt라고 일반적으로 두거든. 근데 저기 지금 x라는 문자가 또 있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쓰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를 위치를 적분한 걸 뭔 소리야? 속도를 적분한 걸 위치라고 해서 st라고 둘게요. st 뭐 ft라고 ft를 하자냐 ft 속도 적분한 거 ft를 할 거야. 그럼 얘는 정적분 풀게 되면 fx 빼기 f0이라고 둘 수 있겠지. 그죠? 뭐 생각 못 하겠어요? 그럼 이거 그냥 fx라고 두자고요. 약간 함수야.
그럼 fx인데 얘는 대신 0 내면 몇이니? 영. 원점 지나는 fx야. 원점 지나는 fx야. 함수로 바꿔 함수. 그럼 이 함수가 얘보다 아래에 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20분의 k5제곱이야. 그럼 저것보다 아래에 있는 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 졸라 많지?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접하게 그려줘야겠다. 그럼 정확하게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그때 x값이 뭐라고? K. k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등장하죠. 첫 번째, fk가 마이너스 120분의 k5제곱이다. 이 문제는 너네 함수 풀 때 자체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일부러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두 번째로 k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f'k가 0이어야 되는데 f는 위치였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속도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속도 그래프는 k를 근으로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봐보자. 사실 이거 안 했거든. ak가 0이지. 가속도의 k는 게 0이지. 근데 가속도는 어떻게 나와? 속도를 미분한 거지. 그럼 지금 이 ak는 0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v'k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vk는 0이라고 나왔으니까 v의 추적을 맞춘 거야, 속도에다. 다시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함수야. 다 새로운 거 없어. 그럼 여기서 k가 무슨 근이어야겠니? 중근이어야겠지. 자, 근데 v는 몇 차 함수니? 4차. 가속도가 3차니까 4차잖아, v는. 그럼 k를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고 3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고 4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k가 v에서 단순한 중근이었다고 치자. 중근이었으면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든 둘 중 하나로 발생하겠지.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위치 그래프거든. k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소. 극소를 가져요. 아 물론 극대일 수, 극대면 안 되구나. 요 그림밖에 안 되죠. 얘보다 아래에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극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이건 극값 갖는 자리가 아니죠. 그냥 이 식만 만족시키는 식인 거지. 그럼 얘면은 안 되겠네. 그럼 3중근의 형태면 3중근이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부호가 바뀌지. 그럼 괜찮네. 4중근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몇 중근이어야 되는 거야? 3중근이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VT 그래프식을 만들면 가속도에 지금 문제 첫 줄에 써 있거든. 3차 함수인데 걔 개수가 몇이래? 4라고 했으니까 그거 왜 준 거야? 4t 세제곱꼴이니까 그 적분하면 t 4제곱 된다는 거 아니야? v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k가 3중근인 거고 나머지 한 근은 모르니까 b 이렇게 줄 거야. b라고 둔 건 a를 썼으니까 문제에서.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되는 게 BK일 수도 있고 KB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BK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4차 함수인데 K에서 3중근이니까 이렇게 생기겠고 얘였으면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근데 K에서 다시 무슨 값을 가져요? 극소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K는 맞불이니까 극소 갖는 자리죠. 여기는 뿔 마니까 극대 갖는 자리지. 그럼 안 되겠네 얘는.
극대 가지면 안 되잖아. 무조건 극소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얘가 만든 거야.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K가 B보다 커야 된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여기 하나 더 있네. 다른 거 하나. T는 0에서 속도가 216이래. 그러니까 식준 거잖아 이거. 이거 V0가 216이란 거죠. 여기다 대입하라고 준 거지. 그럼 V0를 구하게 되면 K 세제곱 B가 나오고 이게 216까지가 나오고 첫 번째 식 하나 나왔죠. 자 그럼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 나왔다는 거. 식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지. 우리 계속 안 쓴 거 있죠? 요거 써야지. 근데 요 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여기서부터 출발했지. 그럼 여기다 K 넣으면 되겠지. 그럼 K 넣고 식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T-K 세제곱 T-B dt 이게 마이너스 120분의 K 5제곱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식 풀면 얘가 나오겠지. 그럼 이것만 풀면 돼. 근데 이걸 풀려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너무 더러울 거라는 게 바로 예측이 돼. 세제곱 언제 전개하고 빠졌어. 근데 이제 불굴의 의지로 할 수는 있겠죠. 하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너무 더러워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볼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너네가 만약에 이거 접근하면은 복잡하지. 이거 접근 복잡하니? 이건 아니지. 그냥 T세제곱 분배해서 접근하면 되잖아. 여기 T세제곱으로 바꿀 거야. 뭘 이용해요? 적분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래서 T축으로 마이너스 K칸 가면 되죠. 그 마이너스 K칸 가게 되면 마이너스 K부터 0까지로 해서 0이 그대로 또 유지된 것도 확인될 수 있어요. 그럼 T세제곱 T 빼기 K, T 플러스 K 마이너스 B dt. 물론 여기가 항이 3개긴 하죠. 그래도 이것만 이렇게 띠띠띠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나아지죠. 그래서 요거 풀면 돼요. 아씨 B가 기억이 안 난다. 뭐 나왔었지? 여기 식이 뭐가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럼 여기서 B랑 K랑 관련된 식이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얘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냥 이건 결론 내릴게요. 그럼 따라서 이제 B가 몇 나오냐면요 6 나오고요 K는 1 나오게 돼요. 잘못 얘기했다. 반대야. B가 1이고요 K가 6 나옵니다. 그럼 여기 딱 맞죠 식? 이렇게. 자 그럼 V식 구했죠? 자 문제 구하라는 게 절대값 A1입니다. 그럼 K도 알고 B도 알았으니까 마지막 불굴의 의지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답이 또 까먹었다. 답도 기억 안 나네. 125. 125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속도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와 속도 용어를 함수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자체도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접근 자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함수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위치 변화량이라서 식 만들었을 때 얘를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정말 함수로 바라봐야 돼. 그냥 fx라고 바라봐. 알았죠? 자, 요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 자, 22번 마음에 들 거야. 꼭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저 22번이 오늘 하는 회차에 조금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알려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팔 8번까지 있니? 아, 다 맞다. 여기 있습니다. 소문 다 났냐 이게? 제가 호텔에 나왔습니다. 그래, 그 점수가 절대로 경우의 수에 없거든.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정말로 1, 2, 3, 4번 틀리시는. 아, 3점짜리니까 나올 수 있고. 어, 21번을 맞추셨네. 앞에를 들었어. 그러니까 너가 요즘 미친 거라니까요. 범민아, 풀 때 아, 식 만들고 바로 다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지금부터 습관 들여야 된다. 네. 오늘 어떻게 먹었지? 자, 좀 알려줬죠? 자, 9번까지 있어요. 근데 좀 이번에도 쌤이 해보니까 좀 많이 빡세더라. 많이 어렵더라. 아마 이렇게 나오면 1컷 70점대 나올 겁니다. 되게 낮을 거예요. 근데 요즘 수능 이렇게 안 나오죠?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옵니다. 왜냐면 9번부터 4점 시작이라 원래 서비스 형식으로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물음표가 던져지게 됩니다. 두 분류로 갈립니다. 대가리 서서 짧게 푼 사람, 그냥 식 만들어서 길게 푼 사람. 두 개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대가리 서서 푼 친구 중에 거기서도 두 분류로 갈립니다. 첫 번째, 어설프게 머리 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3차함수에 대한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 두 분류로 갈립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fx가 나왔어요. 자, 이제 어설프게 머리 쓰는 친구가 뭐냐면요, x 곱하기 x 6제곱이라고 돼 있고, 자, 직선 y는 f'7x 더하기 a라고 된 걸 딱 보고, 그게 fx에 접한다 했으니까 얘는 정체다.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정체인 거지. 근데 여기 f'7이라고 돼 있네? 뭐야? x가 7일 때 접선 말하는 거네? 라고 해서 f'7을 구하죠. 아마 그래도 다들 접근했으니까 이번 했을 거야. 그럼 f'7이 15가 나와. 그럼 x가 7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7,f7을 알아야겠죠. 그럼 x에 7 넣으면 7 넣으면 7 나와요. 그럼 접선의 길이가 15고 7,7을 지납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만들면 끝나겠지. 근데 왜인걸? 줬다 음수가 나와. 100몇 다리가 나와. 그럼 거기서 두 갈래로 갈리는 거지. 뭐지? 뭐야? 9번부터 이래. 멘탈 나가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원래 그렇게 멘탈 깨졌으면 바로 다음 문제 가야 돼. 답 안 나왔으면. 끙끙 앓면 병신된다. 끙끙 앓고 오래 절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음수 나왔어요. 흔들렸어. 아, 남들도 흔들리겠지 하고 10번 바로 가야 돼요.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뭐가 문제였을까 하면서. 근데 이제 끙끙 앓았다고 칩시다. 뭔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한 1, 2분 정도 더 쓰겠다 마인드로.
근데 그러다가 결국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냥 T콤마로 잡아야겠다. T콤마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랑 같은 걸 찾아야겠다. 자, 그럼 거기서 가면 이제 식이 미친듯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3차 함수의 특징을 생각하면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F'7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3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이지. 정확히 변곡점 대칭이지.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0하고 6에서 0 뚫고 6에서 접하는 형태거든. 그럼 F'7이니까 7에서의 접선인 거잖아. 결국 7, F'7, 즉 x는 7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 그게 원래 여기야. 됐다 이제 현타. 익숙하다. 근데 대칭성에 의하면 저 빨간색밖에 없어. 이쪽에도 하나 있어. 얘랑 접선의 기울기 같을 때는 항상 두 군데가 있어. 왜? 3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고 도함수가 뭐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함수잖아. 그러면 F'7이랑 같은 건 무조건 두 개씩 있단 말이야. 딱 한 군데 제외하고, 변곡점 제외하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하나밖에 등장 안 해. 무조건. 근데 접선의 그 변곡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는 y값이 k일 때 x값이 두 개씩 결정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같을 때가 무조건 두 번씩 존재해. 그걸 착안해서 보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가 원점이니까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럼 얘 쭉 가면 y절편이 여기 있겠지. 왜 y절편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문제에서 a가 y절편이야 지금. 그럼 얘는 y절편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그러니까 아까 음수 나온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쭉 가면 y절편이 물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양수가 될 수 있겠지. 얘는 확실하게 음수인 게 맞잖아. 물론 이 그림은 지금 y절편이 음수긴 해. 그지?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 빨리 뭘 찾았어야 했냐면 변곡점 대칭이라면 변곡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비율 써야지. 6이니까 하나당 2일 거 아닙니까? 그럼 변곡점 되는 자리가 4가 됩니다. 그럼 이 4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돼 있다는 거야. 그럼 4에서 7이잖아 여기가. 그럼 대칭시키면 4에서 여기 몇이겠어? 1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잘못된 거고 제대로 된 걸 그리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았다는 거야. 그럼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1 넣게 되면은 1,25가 나와. 그리고 F'7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5가 나와.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다시 이 빨간색 선이라며. 그럼 이것도 10만 들면은 하지 말고 그냥 1,25를 이 접선이 지나잖아. 대입하면 끝나잖아. 그럼 25는 15 더하기 a니까 얘가 1 나오고 1번 나오겠죠. 그럼 풀이가 이게 다인 거죠. 그러니까 W예요. 얼타냐? 특징 이용해서 보냐? 9번부터 이러면 이 시험을 다룰 때 멘탈 다 깨지는 거죠. 9번부터 이 지랄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다시 이제 너네 다음 달 시험이잖아. 뭐 이런 애들은 됐어. 뭐 9번부터 원래 난 못 풀어. 잘 못 풀어. 그런 친구들은 그냥 평소하던 페이스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적어도 본인이 할 때 9번에서 막힌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하면서. 일단 쭉쭉 갔다. 일단 9에서 뭐 한 10번이나 11번부터 조금씩 막혔지 9번에서 막힌 적은 없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본인이 9번에서 턱 막혔지. 무조건 나는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근데 잠깐 생각 안 나는 걸 뿐이야. 그리고 명심해.
남들도 똑같이 턱 막힌다는 거야. 본인이 막혔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랄 났구나. 내가 풀 수 있는 거 확실하게 풀자. 별표 치고 빨리 넘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 한 40분 정도 남았을 때. 그리고 풀면 되잖아. 그럼 풀리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다시 풀 때는 풀었던 거 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 그냥. 풀었던 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왜 보고 있어? 제일 상등신이지. 별표 치고 넘어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끝날 거예요. 난 10번이 좀 탑3나 들어갈 것 같아. 10번 난이도. 얘는 솔직히 결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요즘 수능 결합은 좀 맞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한번 그냥 경험치 쌓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거칠게 푸는 법도 설명하고. 쌤도 이거 꽤 고민했거든요. 문제 풀 때. 좀 많이 고민했어요. 나도. 문제에 들어있는 힌트를 가지고 그나마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편하게 푸는 거 먼저 소개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한 방에 안 나와 이거 당연하게. 단서 얻어야 돼. 자, 10번 보면 A는 일단 등차 수열이래. 뭐 등차 수열이면 1차 함수고 뭐 n의 개수가 공차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Sn 등차 수열 합이래요. 2차 함수고요. 그리고 2분의 dn제곱 더하기 2분의 2a-dn 정도는 외워줍시다. 지금 뭐 또 이걸 모르고 있다. 이제 포기하세요. 못 외웁니다 이제. 외울 생각 없는 거다. 이제 난 그걸 쓸 거야. 자, 그리고 나도 식 나와 있어. 그리고 명심해라. 너네 등차 수열 할 때 문자 잡으면 몇 개 잡아? 문자 몇 개로 구성돼 있을까? 너? 당연히 n 제외다. 2개. 2개다. 첫 항과 공차만 알면은 풀 수 있어. 식 2개만 만들면 돼. 그래서 식 2개 나와. 그래서 무조건 풀 수 있어. 근데 방금 말한 방법이 거친 방법이야. 너무 더러워지는 거.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중간에 설명하다 말 거야 그거. 자, 편한 방법으로 푼다고 했죠. 자, 뭐냐면 얘가 힌트고 얘가 힌트고 얘가 힌트. 공통인 특징이 있어 저 숫자들이. 싹 다 4의 배수. 그리고 2번째. 너네 등차 수열을 쭉 나열했어. 첫 번째 항부터 한 뭐 100개 정도만 나열했다 쳐보자. 근데 내가 그거를 2개씩 한 세트로 묶을 거야. 그럼 2개씩 한 세트로 묶겠다는 건 몇 개로 나누겠다는 거야? 50개로 나누겠다는 소리지. 그럼 그 50개끼리는 등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 아닐까? 등차 수열이겠지. 자, 여기서는 너네가 알아가야 되는 개념이 물론 다 설명했었습니다. 뭐냐면요. AN이 등차잖아요. 그럼 AN 플러스 1도 등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트로 잡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어. 이수열도 등차예요. 이것도 뭐예요? 얘도 등차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등차랑 등차를 더하거나 빼잖아요. 그럼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 요겁니다. 됐어? 이해할 수 있겠지? 요 개념을 착안해서 풀 거야.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4의 배수라고 했잖아. 4개씩 한 세트로 잡을게.
그 4개씩 한 세트로 잡아도 그건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4개씩 했을 때 그 4개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걸 하나로 두겠다는 거야. 그럼 다음 묶음은 A5, A6, A7, A8이겠지. 그렇게 4개씩 잡겠다는 건데 그거 계속 쓰기 빡세잖아. A1부터 A4까지 더한 거를 하나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를 쌤은 지금부터 BN이라고 할 거야. 지금 이걸 말로 한 걸 식으로 얘기하면 이 소리예요. 아 잘못 썼다. 4개씩 묶는다 했죠? 이거를 BN으로 보겠다는 거야. B1이 A1, A2, A3, A4 더한 거고 B2가 A5, A6, A7, A8 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S8은 Bn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아니죠. 다시. S8만 얘기하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더하는 거잖아. 4개씩 묶는다고 했고 4개씩 묶은 수열을 B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B1 더하기 B2. 오케이? 그럼 S4는 뭐겠어요? B1이겠죠.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빼면 뭐가 되겠어 이제? B2만 남게 되겠지. 아 14가 아닌데? 이거 4잖아. B2겠지. 얘는 뭘까? B1, B2, B3를 더한 거죠. 그죠? 얘는 S 그게 아니죠. 얘는 실제 2개밖에 없잖아. 등차 중앙 쓰면 됩니다. A1, A2, A3, A4라고 했을 때 A1 더하기 A4는 A2 더하기 A3랑 어때? 같잖아. 등차 중앙에 의하면 등차 중앙을 쓰든 아니면 그 뭐 표현을 하든 우리 등차수 합공식 증명할 때도 뭐야? 양 끝을 더한 건 이렇게 같잖아. 그래서 이해해봐. 얘는 2분의 1 B1이라 쓰면 돼. 왠지 모르겠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지금 B1인 거잖아.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잖아. 그럼 이거를 A1 더하기 A4로 바꿔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배 때리고 A1 더하기 A4인 거 아니야? 그럼 A1 더하기 A4가 2분의 B1이잖아.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식 마무리하면은 2분의 1 B1, B2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B3는 B3인데 왜 13이라 쓰고 있어? 19라는 식이 등장하겠죠. 그럼 이렇게 식 하나 만들면 되겠지. 그럼 2분의 1 B1, B2는 2분의 1 곱하기 다시 4개씩 묶은 게 BN이랬죠. 근데 그 BN도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라고. 그럼 등차니까 그 등 공차를 D라고 할게. 그럼 첫 항에다가 첫 항에 공차 한 번 더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이게 19인 거죠? 그리고 B1 더하기 B2 더하기 B3가 19라는 건 등차 중앙 쓰면 되겠죠? 3B2가 되겠죠? 3B2는 B1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19란 거죠? 넘기면 B1 더하기 B2가 3분의 19죠? 그럼 얘가 3분의 19죠? 19 약분되죠?
그래서 B1이 6이라는 게 밝혀지죠. 여기 2분의 1, 여기 3분의 1 넘기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B1이 6이 나왔어. 자, 그럼 이제 공차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공차도 구해주시면 어디다가 할까? 여기다 6 대입해서 넘기면 되잖아. 그럼 공차는 3분의 1이라는 게 밝혀지겠지. 그럼 따라서 S16은 16개 더하는 거니까 4개씩 잡으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B1은 6이었고 B2는 6에다가 3분의 1 더한 거고 B3는 6에다가 3분의 1 2번 더한 거고 B4는 6에다가 3번 더한 거죠. 그럼 24 더하기 3분의 6이겠죠? 26까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실무하거나 너네가 평소에 문제 풀면서 이렇게 풀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한 적이 없다는 거의 반증은 사실상 등장한 적은 없다는 거죠. 모의고사 같은 곳에.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신유형을 한번 경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치 실전에서 지금부터 이걸 복습을 해놓고 만약에 수능에서 맞닥뜨리면 아이디어를 써먹을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아예 안 떠올랐어.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원래 같았으면은. 그럼 그랬으면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 진짜 무식하게 풀어야 돼. 뭐냐면 A1 더하기 A4는 2A 더하기 3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4A 더하기 공차 4, 5, 6, 7이죠? 그럼 4, 5, 6, 7 더하면은 몇이냐? 4, 5, 20인가? 이게 19라는 처음식 나오죠? 그리고 S12가 19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은 2분의 D 곱하기 12 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D 곱하기 12 이게 19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이거 연립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든 풀려면 당연히 이렇게라도 가야죠. 당연히 답은 나오니까 당연히.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복잡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손 놓을 가능성이 좀 더 크겠지만. 근데 이걸 할 때 둘이 같다라고 두고 푸는 게 아마 좀 더 식이 그나마 나을 거야. 둘이 같다라고 둔 상태로 푸는 게. 그럼 A랑 D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올 거거든. 그걸 이제 뭐 A 는으로 정리하든 D 는으로 정리하든 해서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졸라 복잡하게 나온다. 그래서 요걸 하나 경험해두면 좋다. 이거는 이제 잘 안 쓰였던 개념이니까 알면 좋겠죠. 알면 좋은 게 아닌 줄 알아야죠 이제. 경민 꼭 다시 그걸 푸세요. 11번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번 좀 이 회차가 안 나왔던 거 그러니까 좀 안 나왔던 거 계속 내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럽게 하는 좀 신유형이 좀 많이 나와. 좀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얘는 사실상 너네 그 내신 때나 여러 번 했어요. 내신 때.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 요즘 등장하진 않습니다. 예, 뭐냐면 치환하는 유형이죠. 이거 T로 잡아서 치환하면은 뭐가 발생해야 되죠? 새로운 범위, T의 범위가 발생해야 되죠. T가 Y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럼 결국 저 이차 함수의 0부터 4까지의 범위가 치역이 T의 범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 잡고 여기가 2고 A 빼기 4라고 둔다면
여기가 0이고 4. 문제 나와있죠 이거 범위는. 그럼 이렇게 잡으면 0 넣으면 몇이냐? 4 넣어도 얘기했죠 당연히. 그래서 t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t 범위가 a-4에서 a까지가 나오겠죠. 자, 얘를 셋 잘못 썼네. 제곱이네. 뭐 어차피 상관없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저 식을 다시 쓰면은 t 4제곱 마이너스 4at 세제곱. 자, 우리가 시험했을 때는 y값은 변해 안 변해? 시험했을 때 y값은 안 변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0이라 했으니까 얘 최대값은 0이어야 돼요. 이 범위에서. 또 a. 또 케이스 나눠지겠죠. 자, a가 이런 거 싹 다 해봅시다. 자, 금 몇하고 몇이니? 0하고 4a니까 a가 음수일 때라 했으니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리고 0이 무슨 근? 삼중근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세팅했을 때 최대값이 0 나와야 되는 거지. 최대값이 0 나와야 되는 거지. 최대값이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걸 세팅시켜야겠지. 자, a제곱 마이너스 4가 여기 펜 끝 잘 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최대값 0 절대 안 되지. 최대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a제곱 마이너스 4가 4a면은 최대값 0 되게끔 할 수 있겠지. 세팅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a제곱이 어디 있으면 돼? 어디 있으면 돼 a제곱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어디 있어야 돼? 0 이하 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야 씨. a제곱이 얘였으면 사실 얘일 순 없죠. 얘일 순 없죠. 그랬으면 만약에 얘한테 치자. 지금 다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얘였으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4a 이상이어야겠죠. 근데 a가 음수일 때 하고 있었지.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이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a제곱은 0보다 어떠니? 클 수밖에 없어서 a제곱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 잘못된 거죠, 이 그림 자체가. a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a가 뭐였어야겠네? 설마 0이겠어? 양수였어야겠죠? 그럼 0, 4a 깔고 0이 삼중근이었죠?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세팅시켜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4가 a제곱 마이너스 4는 a 값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죠. 이제 괜찮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a제곱은 4a 이하이다. 세팅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지. 세팅 충분히 가능한 거지. 아니면 반대겠죠. a제곱이 4a였으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요 안쪽에 들어있어야겠죠. 여기 있거나.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 뭐고 하라고 했는지. a 개수 찾으랍니다. 이거 만족하는 거. 자, 그럼 봐보자.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었어. 그럼 a가 몇 몇이라는 거야? 풀마 2였어. 그럼 풀마 2였으면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만 써야겠죠? 그럼 일단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었으면은 a가 뿔마인데 일단 a는 2만 써야겠죠? 2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겠죠? 2 들어가면 0이니까 여기죠? 2 들어가면 서로 어때요? 낚이셨죠? a가 4고 여기 8이죠? 그럼 a제곱이 여기 있죠? 우리가 말한 그 말들이 다 맞아떨려야지. 맞죠? 그래서 a가 2가 됩니다. 자, 근데 a제곱이 4a였으면 그럼 a가 몇 또는 몇이냐? 0 또는 4겠죠. 자, 근데 a가 0보다 클 때라 했으니까 0은 제외시켜야겠지. 그럼 4였으면은 이거 왜죠? 12. 12죠? 이거 16입니다. 그럼 12는 여기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얘는 16 똑같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몇 개입니까? 2개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신 수준의 난이도를 한 단계 올린 겁니다. 어떻게 한 단계 올린 거예요? 여기 A도 여기도 갖다 같이 넣었어. 됐습니까? 자, 하나만 하고 쉬었다 갑시다. 정민이 이거 맞췄니? 도영은 이제 확실하구나. 정민이도 맞췄니? 12번? 네. 이번엔 어땠니? 이거요? 기억이 안 나고. 그래? 저번에 차는 굉장히 복잡하게 조건을 본인이 스펙타클하게 구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거? 자, 얘까지 하고 살짝 쉬었다 갑시다. 자, 12번 보면요. 자,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3루트 2고요. 이거 되게 조건 많습니다. 잘 챙겨가야 돼. 3루트 2고 BC가 3이고 CA가 6이야. 여기까지 보고 든 생각은 있어야 돼. 삼각형 세변의 길이 다 알려줬네. 그럼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 코사인 법칙을 쓰든 뭐 안 쓸 것 같지만 사인 법칙을 쓰든 뭐든 다 할 수 있고 모든 각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고 CA랑 CB를 각각 1대2로 내분을 하는 점을 D2라고 하답니다. 길이도 깔끔해요. 6이라고 돼 있으니까 1대2면 3등분 시키면 될 건데 3등분 시키면 딱 자연수 나오는 거 확인되죠? 네, 그럼 바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얘가 4고요, 2고요, 1이고요, 2고요. 체크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D를 잡았어요. 그러고 AD랑 D를 각각 지름으로 하겠대. 지름이 나왔네. 직각삼각형 당연히 써먹겠지. 그럼 AD가 지름인 거잖아? 당연히 하셔야 될 짓 F 이어서 90도 체크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거 문제 끝에 DF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문제 풀 때. 자, 그리고 D2를 지름으로 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D2 이어주셔야겠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F 이으면은 90도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밝혀지는 사실이 있어요. 얘는 꺾이는 선인가요? 일직선입니다. 180도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DF 길이 구하라. 그럼 얘를 X라고 둡시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갈 수 있겠죠. 뭐 첫 번째, 요 길이를 구한다. 피타고라스를 쓴다. 두 번째, 요 길이를 구한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 이 길이를 구한다.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하고 뭐 예를 들어 여기 각을 구한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 그럼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x를 구한다. 등등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길이부터 구해야 돼. 근데 우리 아까 자신감 얻었거든. 처음 문제 읽으면서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를 먼저 구합시다. 왜? 빨간색 구워져 있으니까 이거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를 찾을 거야. 그럼 얘는 6, 3루트 2 코사인 법칙 쓸 건데, 코사인 법칙 쓸 때 이렇게 얘기했다. 코사인 법칙 어차피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거든요. 예, 미리 약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즉 2, 1 루트 2로 보면 돼요. 2, 1 루트 2로 본 상태에서 코사인값 구하면요, 2, 1이니까 2 곱하기 1분의 4 더하기 1 빼기 저거 루트 2니까 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까지가 나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구했어요. 자, 그럼 우리 D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D를 구해줍시다. 그럼 D 제곱은 4 더하기 1 빼기 4 곱하기 4분의 3. 이제 코사인 법칙 정도 빨리 할게요. 그러면 2 나옵니다. 그래서 D 길이가 루트 2가 나옵니다. 재밌는 사실이 나오는데? 뭐 지금 방금 뭔가 되게 중요한 거 맞지? 닮음이야? 약분하고 들어갔다. SS 닮음이야. 그래서 이 주황색 각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다는 게 나와. 미안하다.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럼 요 빨간색을 구했어. 그럼 이제 요 빨간색 구할 수 있나? 있죠? 요거 구하면 되잖아요. 여길 또 잡고 또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쓰면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분의 2 더하기 1 빼기 4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까지 나옵니다. 둔각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나와야겠죠. 경민아 방금 한 거 이렇게 복습 검토를 하는 거야. 둔각이네, 음수 맞네. 그러고 다음 단계. 알겠지? 아마 요 정도까지 신경 좀 쓰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 이런 디테일을 말하는 거. 평소 다른 문제, 다른 유형 문제 풀 때. 그리고 다시 보는 거지. 제대로 내가 쓴 거 맞나? 하고. 자, 그럼 빨간색 길이를 이제 구할 거야. A, 이 길이 구할 거야. 그럼 A, 이 제곱은? 자, 이건 약분해서 하면 안 돼요. 길이 구할 때는. 18 더하기 조심 2입니다. 4 빼기 6루트 2 곱하기 플러스 되면서 2루트 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22에다가 25? 이게 25였나? 맞죠? 지금 계산 안 틀렸죠? 맞겠죠?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순간적으로. 왜 아닌가요? 근데 왜 계산이 잘못됐지? 2 안 곱했다. 씨. 2 안 곱했다. 좋대 뻔했네요. 자, 그럼 계산하면은 28까지 나오면 28. 그래서 요 빨간색은 2루트 7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쭉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셔도 됩니다. 쌤은 처음에 풀 때 이렇게 했어요. 완전 중학생 틱하게 풀었거든요.
뭐냐면 여기를 x라고 잡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2루트 700x가 되겠죠. 그럼 예제곱 빼기 예제곱 하면 이거 제곱이지. 예제곱 빼기 예제곱 하면 이거 제곱이지. 둘이 어떻게 써? 같겠죠. 네, 그럼 x가 나와요. 즉 이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하면 다시 나와요. 이렇게 처음 했었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문제 풀기. 생각하기 싫어서. 근데 두 번째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거 세변의 길이 다 나왔죠. 세변의 길이 다 나왔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코사인 법칙으로.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값을 구했어. 그럼 얘에 대한 사인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두 변 끼인 각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쌤이 일단 본 건 여기까지거든. 혹시 정리 다른 아이디어 있니? 같았어요? 경민이는? 아 기억 안 난다 했죠? 아 방금 봤는데 네. 완전 달라가지고 X 구하는 과정이 아니면 이게 제 풀이가 아니라 쌤 풀이 보면서 생각난 건데 쌤이 이거 사인에서 막 하셨다 했잖아요. 저기 그냥 코사인 구한 다음에 직각이니까 네 저기 여기 DAE의 코사인을 DAE 코사인 구해버리면은 아 그쵸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맞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세면 아니까 여기 코사인 값 구하면 되겠지. 그럼 코사인 구해서 사인 구한 다음에 4사인 세타로 풀면 되겠죠. 그게 가장 간단한 것 같다 보니까. 저 코사인이랑 사인 법칙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 문제 풀 때요? 도대체 코사인이랑 사인 안 쓰고 닮음이 저는 가장 먼저 보여서 그걸로 제일 보다가 처음에 닮은 비로. 닮음이 제일 먼저 보여서 코사인을 안 하고 근데 이건 하다 보니까 닮음이 된 게 아닌가? 이게 2, 3 넣고 나니까 어쩌다 나와서 루트 2다. 이해했다. 여기 1이고 여기 2인 건 알고 3이고 여기 6이고 여기 값도 공통각이니까. 네. 오 그러네. 닮음 이용해서 바로 루트 2라는 걸 구할 수 있네. 굳이 코사인 안 쓰고. 코사인 안 쓰고 D를 그렇게 구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A 이거 할 때. A를 안 구했어요. 어? BD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BD? BD 길이 구하고 이거? 네. BD 길이 구하고 BF 길이 이거를- 구해서 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돼? 이것도 이제 이거 연결되는 거야?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A, B, C랑 A, B, C랑 D, C가 이제 닮음이니까 A, B, C랑 D, C랑 닮음이니까 BD 딱 그으면은 직각삼각형 A, B, F랑 그 D, F, E가 보이잖아. 그렇게 되는 건가? 직각이니까 되지 않아요? 저 직각이니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위험한 아이디어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답이 맞는지 불안해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렇죠.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이번이지. 그러니까 맞았던 거야 그냥. 근데 원래는 이거 이어서 90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꺾여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어. 근데 경민아 명심해.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 쓸 수밖에 없어. 애초에 교육 과정이 그거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나 본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14번하고 끝낼게요. 이 14번이 진짜로 아마 거의 처음 풀어보는 문제일 거거든. 그래서 아마 어쩌라는 생각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이게 진짜 공부 이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게. 왜냐면 너네가 평균값 정리하고 로레 정리에 대해서 따로 문제를 푸는 적이 없잖아 지금. 그 문제.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 요건 이따가 좀 요것만 하고 이따 마무리할게.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 합시다.
아니 자 14번은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는데 복습 좀 잘해줍시다. 자 일단 14번 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자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성립하려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박구현 열금이 있었고 결론이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가 반드시 한 번쯤은 존재한다였죠. 그리고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조건이 세 가지였죠. 박구현 열금이 양끝 y값 서로 어때야 된다? 같다.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프라임 c가 0일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까지였거든. 뭘 적어 이렇게 적었는데 뭘 적어. 자 그걸 토대로 간다잉.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이넘수 fx가 나와 있어요. fx는 연속입니다 지금. 미분 가능한지 모릅니다 현재. 자 그럼 0하고 3 사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라고 돼 있죠. 자, y값 범위 좋습니다. y값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요. 자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0이라고 좋습니다. 얘는 기억하고 관련 있어 보여? 니은하고 관련 있어 보여? 눈 있으면 기고 보면 알잖냐. 니은하고 관련 있어 보이잖아. 뭐 이것도 못 봐? 그거 눈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옳은 거 찾아내자. 자 기억본다. FC가 0인 실수가 열린 구간 0,3에서 존재한다는 데 있지. 요 멘트 보고 두 가지 생각하는 거야. 막말로 근 얘기하는 거니까 사이값 정리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아니면 평균값 정리 쓸 수도 있겠지. 아니면 롤의 정리 쓸 수도 있겠지.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근데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는 사실 조금 억지지. 사이값 정리가 좀 더 합당하지 우리한테는.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0하고 3 사이에서 지금 근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잖아. 그죠? 근데 fx가 함수값 범위가 나왔죠.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죠. 그럼 보세요. 너네가 이제 여기서 오해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사이값 정리든 평균값 정리든 롤의 정리 쓸 때 있지. 너네 그래서 특히 사이값 정리 쓸 때 있잖아. 0하고 3 사이에서 만약에 연속이래요. 그럼 사이값 정리 쓸 때 F0 곱하기 F3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0하고 3 사이에 근 하나 존재한다지.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0하고 3 사이라고 범위를 지정했으면 무조건 0 넣고 3 넣고가 아니에요. 0 넣고 1 넣어도 되고요. 1 넣고 2 넣어도 돼요. 0부터 3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실수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하고 F2를 했어. 그걸 곱했더니 0보다 작대. 그럼 1하고 2 사이에서 근 하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0하고 3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0, 3만 보는 게 아니란 거야. 이게 너네가 첫 번째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야.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할 거냐면 기억 풀 때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라고 했지. 0하고 3 사이에서. 그럼 0하고 3 사이에 어떤 실수 x가 있을 때 그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지. 몇인지 모르지. 있겠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라며. 그렇지? 그럼 내가 어떤 x를 대입해서 y값을 찾아냈어. 0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x를 대입해서. 그러면 걔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 x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게 할 수도 있겠어? 양수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사이값 정리 성립해 안 해? 하지.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못 풀어. 그 다음부터. 틀렸다는 게 아니야. 기억을 이렇게만 아이디어 잡고 니은 디귿을 보잖아. 못 풀어. 소화가 안 돼. 예를 해.
니은하고 연결식. 얘 함수야 상수야?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를 gx라고 잡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g0은 0이지 그죠? 이거는 저기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몇 넣었을 때도 0이니? 문제 봐 빨리. 몇 넣었을 때도 0이니? 문제 봐. 문제 읽어. 나와. G 3도 0이야. 그지? 그지? 그리고 G 프라임 X가 fx지. 즉 f는 g의 도함수지. 그지? 기억 봐? 그럼 얘를 뭐로 할 수 있냐면 g 프라임 c로 바라볼 수 있어. 그지? g 프라임 c로 바라볼 수 있지? 그럼 g 프라임 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지? 롤의 정리를 쓸 수 있어.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아까 f 그냥 연속이라 했지. 아까 f 연속이라 했지. 근데 f가 연속이잖아. 근데 f가 g의 도함수지. 도함수가 연속이면 뭐가 된다고 하죠? 미분이 가능하다 하죠. g는 원래 미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근데 g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 왜? f가 도함수인데 그 f가 연속이잖아. 그죠? 자 여기 따라왔죠? 자 그럼 확인. 그럼 gx는 0부터 3까지 연속이지. 미분 가능하니까. 열분이 닭구현 다 만족했지. 그리고 양끝 y가 어때? 0으로 같지. 그러면 g'c가 0인 게 반드시 있어 없어? 있지. 기억을 이렇게 해석해야 니은이 풀려. 기억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니은이 풀린다고. 사이값 정리 기억 전혀 나쁜 거 아니야. 정말 잘했어. 그거 생각한 게 어디야? 근데 니은 디귿이 안 돼. 니은 뭐죠? 0에서 3 사이에서 0부터 3 사이에서 gx의 최대값이 몇이 되도록 하는 2가 되도록 하는 함수 fx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 많이 어렵다잉. 지금 x가 0하고 3 사이에서 문제 있는 단서 다시 쓸게. fx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지. 그리고 니은이 물어본 게 뭐야? gx의 최대값이 2일 때가 있어 없어? 2가 되도록 하는 fx가 있어 없어를 물어본 거지 지금.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할 수 있거든. 너네 쌤하고 평균값 정리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안 푼 적 없을까? 내신 때도 있고 모의고사 때도 했어. 똑같은 문제 2번 풀었어. 겨울방학 때 한 번, 4점 그거 할 때 한 번, 테마 수업 할 때 한 번. 그때 했어. 그때 뭐 했었냐면 평균값 정리는 뭘 알려주는 거라 했냐면 함수값의 범위 알려주는 거라고 했었어. 그래서 함수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그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fx에 함수값 범위가 나와 있지. 그치? 그리고 이 fx가 g'x잖아. 그럼 g'x니까 아까 쌤이 평균값 정리할 때 평균값 정리가 아니라 아까 그 얘기 있죠. 0하고 3 사이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사이값 정리를 쓸 거고 평균값 정리를 쓸 거고 롤의 정리를 쓴다고 썼을 때 무조건 0 대입하고 3 대입하고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는 경험이야. 새로운 경험이야. 이거는 조금 알고 있어잉? 그럼 0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x가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서 0부터 x까지에 대한
x까지 대한 평균값 정리를 쓸 거야. 이 x는 0하고 3 사이에 있는 친구야. 0하고 3 사이에 있는 친구야. 이 x는.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쓰면 평균값 정리가 뭐야?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한 거랑 같을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자 그러면 G'이랑 0부터 X까지 평균 변화율인 X 빼기 0분의 GX 빼기 G0 G0이 현재 몇이냐? 0이잖아. 이걸 만족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F가 뭐야? 이 새끼 미분한 거잖아. 얘랑 얘랑 같을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지. 그럼 얘랑 얘랑 같을 때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G를 미분한 게 F니까.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이걸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럼 대입하게 되면 이거 실제로 그때 그 문제도 비슷하게 풀어요. 함수값 관련돼서 할 때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 x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x 양수야. 0하고 x 사이였으니까. 증문이 gx의 범위가 나오는 거. 특히 gx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와 2x 사이에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우린 gx의 최대값 찾는 거예요. gx의 최대값. 그럼 gx의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f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gx의 범위로 바꾼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0부터 3까지잖아. 근데 쌤이 지금 0부터 x까지로 잡았지. 자, 그럼 아직 안 끝났어요. x부터 3까지로 이제 할 거예요, 또. 경험이니까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복습하면서 꼭 알아두세요. 그건 또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 쓰면은 이렇게 되겠지. G3 몇이니? 0이죠. G3이 0이고 G0이 0인 걸 알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 이거 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 3-x를 곱할 건데 3-x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고 마이너스까지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x 여기까지 될 거야. 됐습니까? 얘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디귿까지 할 시간이 없네. 자, 그럼 보면은 0부터 x까지는 gx가 이 함수랑 이 함수 사이인 거지. 당연히 gx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되게 복잡한 함수일 수도 있어. 뭔진 몰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x랑 2x 사이인 거니까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2x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gx는 뭐야?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자, 그리고 x부터 3까지 할게. x부터 3까지는 얘랑 얘 사이인 거지. 그럼 얘는 3 집어넣으면 0이고 3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거 x 집어넣으면 저거 음수야, 저. 뭐야 이거 정말 3 마이너스 아니 맞아 그냥 그리면 되구나. 상품만 0 잡고 y절편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리고 3 마이너스 x면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럼 이때 gx는 뭐야?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근데 gx는 모두 돼야 되고 모두 돼야 되냐? 연속. 연속이고 미분도 가능해야 되는 거지. 그치 gx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서 최대값이 몇 나와야 돼? 최대값이 2 나와야 되지. 그 연속이니까 이게 지금 연결돼야 되거든. 이게 연결돼야 돼. 근데 지금 gx가 얘 아니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게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지.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차피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러면은 최대값이 2가 나오게끔 해야 돼. 2가 나오려면은 힘들어. 일단 이 함수식이 2x 그리고 얘가 3-x 얘가 -2 3-x 그 다음에 얘가 -x 다시 일단 최대값이 지금 우리 몇 나와야 된다고? gx 최대값이? 2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에서 만약에 최대값이 2가 나오려면 x가 몇이어야 되죠? 1. x가 1이어야 되죠. 그럼 x가 1이면 봐봐. x가 1이면 여기 2고 여기도 2란 말이야. 그럼 x가 1이면 이렇게 해서 2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나오게끔 할 수는 있지. 그쵸? 그럼 이제 잘 봐봐. gx는 요 안을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최대값이 2 나오려면 이 점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무조건? 무조건 지나야 되지. 근데 2를 지날 때 이렇게 갈 수 있어? 튀어나가면 안 되지. 여기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쥐는. 그럼 어찌저찌해서 내가 일로 왔어. 그럼 여기 찍었지. 튀어나가면 안 되지. 무조건 내려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려야 되지. 그럼 여기서 무슨 점이 발생해버려? 점점 뾰족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gx는 미분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되잖아. 지금까지 모든 가정이 다 뭐였어? gx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근데 뾰족점이 발생해버렸지. 미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틀리게 되는 거야. 디귿이.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이거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중간 x라는 범위를 잡아서 gx의 y값의 범위를 잡는데 쉬운 수준만 했었어. 우리가 전에 할 때는. 근데 이제 엄청 어려우면 0하고 3 사이는 이미 x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gx 값의 식 범위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자, 나머지는 다음 주 요거 8회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